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보험 참 어렵습니다. 막상 보험을 들 때에는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보험에서 보장되는 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급거절이 되면 내가 보험을 왜 들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치료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든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죠. 최근에 보험금 지급거절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내장 이슈도 있고요. 전립선 수술보험금 이거 참 문의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하고 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뭐냐면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져서 빈뇨나 절방뇨, 지연뇨, 절뇨 이런 다양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병인데 이 남성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의 사례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방광 기타 신경 근육 기능장애 진단을 받으셨고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요새 유로리프트 수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어요. 재심사를 해달라. 이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수술비가 듭니다. 비싸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가 그 정도 들었는데 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우리는 통원 치료비만 줄 수 있다. 입원 의료비는 줄 수가 없다. 보험사가 봤을 때 당신은 입원을 안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의 필요성, 입원에 해당하는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될 수가 없다. 이게 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사에 재심사 넣고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판례가 이렇다, 어떻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 받아든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보험금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시죠. 딱 보면 이 형식도 공문서 같이 되어 있고 법원, 사건 번호 막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판단일까요?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 개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비보험 하나씩들 들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아파서 또는 다쳐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다른 보험은 아니더라도 이 실비는 꼭 갖고들 있어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정도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보험사들마다 보장 내용이나 요건들이 살짝 달라요. 통상 보험은 약관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약관이 어렵죠. 깨알같이 글씨도 많이 적혀 있고. 근데 우리 이 사안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 게 이 실손 보장 한도가 보험사마다 계약마다 다르긴 하지만 입원은 통상 3천만 원에서 1억 원 한도까지, 통원은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 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전립선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게 한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입원 의료비는 줄 수 없다. 통원 의료비만 주겠다. 이건 그냥 10만 원, 30만 원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험사는 그럽니다. 우리 법원은 입원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데 당신이 입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입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과연 저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을 안 했을까요? 그 입원의 필요성이 진짜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럼 이 보험사가 들고 있는 판결들, 즉 지급거절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 대법원 판결의 이 법리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입원의 의미입니다. 입원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인지 내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입원실의 체류 시간과 환자의 증상, 그리고 진단 및 치료의 내용,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입원의 의미인데 이러한 입원의 의미에 따라서 이 문제되는 백내장 관련 판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에 선고를 했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1만 6,749호 판결입니다. 입원의 요건을 형식적, 실질적 요건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와서 고등법원 판결을 봐야 돼요. 이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입원의 의미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 문제되는 입원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고로부터 입원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피고를 치료한 의사가 피고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피고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한다. 셋째,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건은 환자의 증상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피고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의 행동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로 볼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서는 사실관계를 보면 환자가 이 보험금 청구할 때 구비 서류 중에 입퇴원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그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 실제 이제 입퇴원을 몇 시간 했는지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첨예한 주장에 대립이 있었고, 살펴보면 입퇴원에 한 2시간 정도만 머물렀고 6시간 입원을 하였다는 그런 의료 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된 사례였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6시간 입원했다, 뭐 입원이 필요했다, 뭐 이런 대립되는 양 당사자들의 법정 다툼이 있었고, 그런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그 요지를 보면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재에 의하더라도 진료는 준비부터 수술 종료까지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된 걸로 기재가 되었고, 그 외에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기재가 되지 않았다. 의료 기록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관찰을 했고 또 측정 수치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전혀 체크가 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문구나 병원 내부에서 틀어주는 홍보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 수술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난다 라는 홍보가 있었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이 수술 당일 한 20분 만에 수술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에게 실제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입원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앞서 이 자세히 판례를 살펴봤는데, 이 보신 판례가 사실은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전체 사례에 통용되는 그런 법리나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이 법원이 판단한 부분 중에 일부만을 논리적 근거로 삼아서 지급 거절을 한 것입니다. 내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그리고 내가 받은 수술, 치료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한 주요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 보험사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의 요건에 비춰볼 때 입원의 실질이 없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보험사가 지급 거절한 주요 판단 내용인 것이고요. 그런데 앞서 저에게 이 상담 문의를 하신 이 의뢰인은 실제 입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체류 시간도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판단했냐면요, 수술을 결정해서 퇴원하기까지는 5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6시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30분 차이가 나죠. 근데 앞서 우리 의뢰인은 입원실에서 8시간을 입원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유가 이 합병증 후유증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법원의 입원의 필요성 요건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 제1 요건이 무엇이죠? 의사의 판단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료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하는 의료 행위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고,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의사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제3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수술한 의사의 소견 한번 볼게요. 이 전립선 결찰술을 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 마취의 일종인 마스크 마취 하에 진행이 되므로
수술 동의서, 그리고 입원 교육, 수행 및 수술 전 항생제의 투여 등 수술 전 처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으로 출혈, 즉 혈로의 가능성이 있고 당일 돈요관 제거한 후에는 환자에게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일정 시간의 관찰이 필요하다. 실제로 돈요관을 제거한 후 잔류량 등을 측정한 후에 퇴원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의사는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관리를 받았죠. 두 번째 요건 역시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요건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의뢰인은 6시간 넘게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까 이 보험사가 5시간 30분 걸렸다는 것은 전체 입원 시간 중에서 수술을 결정한 뒤부터 퇴원까지 5시간 30분 걸렸다.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의 세 번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면 됩니다. 혹은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입원실의 체류 시간이 8시간 정도 되었고 6시간 요건 충족이 되었죠. 다음으로 네 번째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 등에 관한 요건이죠. 보험사는 환자의 예우 중에 후유증, 합병증,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입원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건 먼저 사실부터 아닙니다. 수술 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고요. 본질적으로 이 보험사의 판단, 이건 앞선 법원이 내세운 요건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실제로 합병증이 발생해야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 담당 의사 환자 소견서를 보면 의뢰인이 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 다른 환자보다 전립선 크기가 75cc 정도로 매우 컸대요. 그렇게 결찰술에 쓰이는 유로 리프트를 다른 환자보다 비교적 많이 시술해야 하는 케이스라고 봤고요. 결국 후유증과 부작용 그리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일반의 경우보다 컸다는 겁니다. 즉 혈뇨, 출혈 및 수술 후 배뇨 장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 지속적인 관찰과 후유증 가능성을 낮추도록 문진 그리고 관리, 처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혈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배뇨 장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돈요관을 이제 제거하기로 하고 퇴원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보험사는 합병증 후유증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입원의 필요성 역시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법원의 판시 내용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 6시간 정도 머물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입원실에 있었다고 하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주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소 순차적인 논증 구조를 지니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환자를 보니까 후유증인 합병증이 없었던 거죠. 다시 돌아가서 6시간 있었던 정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마치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으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 비약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 실비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해야만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립선 수술이 입원에 해당하는지,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수술인지 부지급 사유의 중요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문의 주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립선 수술 당시 전립선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과연 전립선 결찰술이 필요한 수술인지,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 자체가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논점들이 있는데 보험사는 지금 일률적으로 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지급 거절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여러 공정위원회라든가 제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당한 보상이 부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사례는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고 환자가 겪는 고통, 그리고 치료, 수술, 입원의 필요성은 의사의 의사결정과 그 실질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지급 사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역으로 보험사가 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면
보험금 청구해서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형사 고소를 하는 일도 문의를 주시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수술, 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문제되시는 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타고 문의를 주시거나 급하신 경우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